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수익맨 정윤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이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정확히 알면 성공 투자하시기 쉬워집니다. 오늘 시간도 종목에 대한 이슈들 핵심만 쏙쏙 뽑아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 삼양식품이 되겠는데요. 라면을 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라면 기업을 넘어서서 불닭을 중심으로 한 불닭 볶음면 그리고 불닭 소스까지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외 수출해서 판로를 찾고 있는데 삼양식품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어떤 모습 볼 수 있을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양식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계속해서 위기가 좀 있었던 기업인데 이 불닭을 통해 가지고 위기를 타개하고 관련해 가지고 큰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런 라면 기업들에도 발주를 넣었었는데 삼양식품은 라면을 좀 발주를 넣을 게 항상 없어가지고 어려웠던 기업이에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거나 가져다도 잘 팔리는 상황이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때 히트했던 맛있는 라면 같은 경우에도 그냥저냥 팔리는 수준이었고 군대 내에서는 간짬뽕이 조금 히트를 치면서 일정 부분 매출을 조금 보태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삼양식품이 부활하게 된 건 이 불닭을 통해서였는데 불닭이 이제 SNS의 마케팅 그 다음에 홍보용으로 다들 채널에 활용이 되면서 글로벌 인기를 얻게 되었고 삼양식품 매출에 국내 매출을 넘어서는 해외 매출을 만들어주는 큰 견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라고 이유를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맛이라는 거는 음식이라는 거는 뭔가 그 점수를 매기가 힘든 도전을 할 수가 없는 사실 분야이기는 합니다. 물론 뭐 요리 실력에 따라 가지고 경쟁을 하고 뭐 별점 몇 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음식은 결국에는 뭐 구체적으로 뭐 정량적으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먹느냐 아니면은 얼마나 매우냐 이 정도가 표현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다른 음식과는 다르게 매운 음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점수를 매기고 일종의 도전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SNS에서 이 불닭 같은 경우에는 도전 상품으로서 챌린지 대상으로서 큰 히트를 치게 되겠고 삼양식품의 인기가 글로벌로 나아가는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동남아 쪽에서부터 이제 아시아권 공략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도 상당히 많은 중남미 인구들이 있잖아요. 이를 통해 가지고 중남미 쪽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정말 매운 음식들 좋아하고 그쪽은 정말 전 세계에서 매운 고추가 생산되는 나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미국 그리고 중남미 공략까지 되고 있는 삼양식품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주가 상승과 기대치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음식료 기업들 아무래도 성장이 좀 제한되어 있고 여러 정부의 통제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2023년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 올랐던 것들을 뭐 제품 가격에도 반영을 하고 다양한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영업이익 2천억이 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 시가총액은 2조 원대로 PER 10배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면보다 다른 거를 주로 만들긴 하지만 오뚜이 같은 경우에도 2,500억에 시가총액 1.5조, 즉 10배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양식품만은 좀 다릅니다. 물론 매출 성장세도 조금 눈에 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1,000억 원 정도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이미 1조 5천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간 같은 경우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삼양식품의 연간 영업이익은 보시면은 네. 1,500억 정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10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밸류를 현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라고 본다면은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의 대부 뭐 스낵 같은 경우는 잘 만들지만 대부분의 매출을 국내에서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수출을 좀 개척한 것도 농심이긴 합니다. 해외에서도 적지 않은 매출, 연간 2천억가량의 매출을 내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사실 내수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삼양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릅니다. 삼양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의 대부분, 국내 매출은 사실 뭐 농심과 비교할 사이즈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전에 3,800억을 기록한 데 이어서 이후엔 6천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천억 가까운 매출을 보여주면서 수출로만 1조 원, 라면 수출로만 1조 원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산을 좀 늘리고자 현재 밀양의 제2공장도 현재 만들고, 관련된 공장이 2025년 1분기에 다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생산이 한 증대 효과까지 더해져가지고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라면 수출에서도 삼양식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라면 하나로서 수출기업, 성장기업으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긴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2천억을 넘어서 3천억까지 성장하는 모습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삼양식품 충분히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결국에는 이 재벌가의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아이템을 정착을 시키고 밀어가면서 정착을 시켰지만, 현재 이제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이 바뀌었거든요. 현재 이제 젊어진 삼양라면 이제 3세 전병우 이제 대표가 전략 총괄이 이렇게 기업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있어요. 이 불닭을 넘어서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뭔가 SNS라든가 뭔가 젊은 마케팅, 인터테인먼트를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신제품입니다. 농심도 신라면 이후에 뭐 짜파게티, 뭐 다양한 오징어 짬뽕, 뭐 다양한 제품들을 어떻게 보면 한식에 연달아서 팡팡 터트려내면서 지금의 농심이 됐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불닭을 넘어설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올 수 있을지, 작년 8월에 이제 맵탱이라는 라면을 처음 좀 주도해서 출시를 했었는데 좀 판매량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삼양의 그전 브랜드에 비유한다면 괜찮은 성과일 수 있지만 300만 개 정도 팔리는 기록의 좀 수준이었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신라면이 나올 때 뭐 보름 만에 300만 개, 그리고 맵텐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라면 김통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500만 개가 팔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또 그 부분은 있어요. 이 라면이 끓이는 라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면에 대한 품질, 면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를 봤을 때 여전히 농심이 좀 우위에 있다,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하고 새로운 공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과 이 부분을 풀어갈 수 있을지 봐야겠지만, 결국은 삼양식품은 아직까지는 불닭을 중심으로 한 라면과 소스의 성장세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불닭이 꺾이는 시기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투자 역시도 좀 과하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이 부분 그래도 다행인 점은 계속해서 이 불닭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식이라는 걸 떠나서 이 매운맛에 대한 선호는 결국에는 하나의 트렌드 이상의 그 문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챌린지를 넘어서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글로벌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양극화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매운 음식들이 시장의 한 파일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타바스코와 소스를 이런 불닭 소스가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까지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삼양식품 불닭 중심의 이 해외 매출 성장세가 중심으로 가면서 어떠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면서 여기에 좀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불닭만 가지고도 해외 매출 1조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2025년 이 공장, 새로운 공장 준공과 함께 충분히 주가는 올해 이 부분을 선반영하는 25만원, 28만원까지의 주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제품이 나올 때 좀 더 이슈가 더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해외 수출 위주로 매출이 나오는 것에 대한 또 강점 한 가지도 좀 포인트 여러분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물가 관리 때문에 계속해서 라면값 뭐 인상도 저하되고 라면값 인하에 대한 압박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으면서 국제 곡물 가격 등이 안정을 찾게 되면은 라면 가격 이슈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좀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해외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가격에 대한 유지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원재료 가격 상승 부분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삼양식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라면 가격 같은 경우 삼양라면 같은 경우는 조금 내리기도 했지만 불닭 중심으로 한 가격은 견고하게 유지하고 오히려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양식품 결국에는 이 불닭 단순히 이제 라면이 아닌 매운맛의 이러한 트렌드를 일종의 스터디셀러로 정착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지켜보면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이제 기업 총괄을 이끄는 그러한 아이템이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대한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삼양식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삼양식품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슈 나오면 챙겨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